여론조사 추이를 저희가 한번 쭉 이렇게 기간별로 올해 2월 달부터 처음 여론조사부터 5월 28일 아마 오늘 오늘 발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물론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그 높낮음을 전부 다 표기한 것이고 어떤 추세를 본다는 차원에서 지금 한 건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 아침 발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동아일보가 의뢰하고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한 건데 정원호 후보가 49.6%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36.4%입니다. 근데 어제 26, 27일간 그 조사가 된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은 39대 39예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전화 면접인데도 그러더라고요. ARS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9대 39다. 응답률도 낮은 편이 아니에요. 14%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회사 여론조사와 의뢰한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른 모습인데 이게 추세를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게 회사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날짜별로 추세를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원래는 회사에서 그렇죠. 같은 회사에서 여러 기간 네. 걸쳐서 하는 게 네. 추세를 확인하기는 제일 좋긴 한데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 세 분은 그래도 여론조사도 이렇게 매일 보시고 하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 어떻다고 제가 보시나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일보를 한번 보여주시면 엠브레인 퍼블릭인데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생각을 하면은 이걸 보면은 정말 똔똔이에요. 똔똔. 네. 우리가 흔한 말로 왜 똔똔이 나왔을까 생각하면 이게 연령대와 권역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연령대를 보면은 이런 조사의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그래도 대체로 좀 앞서는 조사들 추세인데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하면 20대 30대에서 오세훈 후보를 꽤 많이 지지하는 결과가 나와요. 20대 30대가. 네. 실제로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권역이에요. 네. 권역인데 맞아요. 강남권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가 포함되는 권역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영등포, 마포, 용산이 포함되는 권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걸로 나오면 이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랑 거의 대등한 정도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오세훈 후보 쪽으로 그림이 잘 그려질 때 나와요. 그다음에 네. 이건 뭐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번 네. 타임 시리얼로 돼 있는 거 이거 추세 그래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좀 전에 이게 보여줬던 거. 이런 의미는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났었어. 네.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안 좋았잖아요.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장호 갈등도 있었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오랜만에 듣네요. 파장이 있었죠. 그런데 바짝 좁혀졌어요. 좁혀졌잖아요. 그죠? 네. 좁혀졌는데 저 좁혀졌을 때가 공소취소 특검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저게 강하게 네. 불거졌었고 네. 정원호의 의혹이 이른바 31년 전이 세졌을 때 우리 방송할 때 조 시점이에요. 네. 이른바 정원호의 31년 전에 여종업원 의혹입니다. 네, 네, 관련된 그 네. 폭력건이 나왔을 네. 때 반면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공소취소 특검 첫대가 됐는데 다시 벌어지죠. 네. 저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GTX예요. GTX예요. 그리고 GTX고 네. 47.4로 정원호가 올라가죠. 네. 저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대통령의 종로구 익선동이에요. 아, 이게 네. 바로 정원호는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정원호다라는 네. 싱크로가 되면서 네. 더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48.8로 49.6이고 36.4가 저게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예요? 서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 작동하면서 네. GTX가 좀 가라앉았는데 네. 이게 다시 재소환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국 얘기네요. 오세훈 후보가 네. 뭔가를 한 방을 꺼내놨어야 돼. 아. 분명히 이제 부동산이 강하게 강드라이버가 걸리면 네. 근데 보세요. 부동산도 딱히 오세훈 이슈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공소취소 특검도 오세훈 이슈라고 딱히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굉장히 오세훈 후보랑 가까운 줄 알았더니 오세훈 홍준표 전 시장마저도 무슨 정원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최근에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저는 상당히 친한 줄 알았어요. 네. 오세훈 후보랑 네. 정원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 시장이 오 후보가 뭔가 한 방이 안 나와. 아. 왜냐하면 네.
그림을 가장 오세훈 후보에게 이상적으로 그렸을 때 나오는 게 아까 문화일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39대 39니까 이 시점에 뭐가 좀 한 방이 있어야 돼요.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넘지를 못하네요.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냥 정원호 후보는 네. 이 이재명 대통령 그냥 목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온갖 의혹이 있더라도. 아니 저는 배 소장님 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4선하는 동안 없었던 한 방이 나오겠어요? 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니 이거 토론회가 한 방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안 나온다. 오늘 밤인데. 토론한다고 그 토론에서 뭐 정원호를 몰아붙이고 공격한다고 네.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큰 투표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원호 후보의 과거 행적에 대한 네거티브를 세게 한 김재섭 의원이 주로 이제 그렇죠. 선봉에 서서 했죠. 네. 그것 이외에 오세훈 측에 말하자면 한 방이 이슈나 한 방이 없어요. 없는 채로 선거가 끝나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삼성역 철근 누락 사고로 인해서 그 이슈를 주도한 거예요. 지금 정원 후보하고 민주당에서. 네. 거기에 서소문이 딱 터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격차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다. 40% 초반 정도 오세훈 시장의 득표가. 그리고 정원 후보가 50% 후반 정도 득표. 이렇게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비가 딱 삼성역 이슈가 곧 뜰 무렵. 네. 또 오세훈이 막 추격해서 여론조사에서 막 좁혀졌을 때. 근데 거기서 더 못 나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삼성역으로 서소문으로. 그래서 저 격차를 지금 좁히는 건 거의 어려워 보이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정원 후보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네. 선거운동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네. 9복씩만 그렇죠. 네. 했는데 별 유효타 없는 네. 그냥 춤추듯이 9복씩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소문 철근 콘크리트 철근 누락 이게 딱 얻어 걸린 겁니다. 그때 이제 공세로 확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캠페인 기조가 좀 달라졌거든. 네. 근데 오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오 시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네. 아니 사고도 안 났는데 왜 호들갑이냐. 네.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사고가 안 났으니까 호들갑을 떨지. 네. 사고 네. 나면 끝인데. 네. 그런데 서소문이 딱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회복 불능이다. 네. 생각보다 더 큰 차이로 끝날 것 같다. 아니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제 느낌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일주일 동안 네. 뭔가 그 머리를 짜야죠. 그 네, 선대위 그러니까요. 차원에서.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안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정말 아무리 세심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선 표출됐어야 되는데 네. 그 GTX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초기 대응이 다른 사람을 나무라기도 어려워.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그 말이라든지 태도 네.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삼성역과 같은 경우에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게 완전히 은폐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인지하고 네. 보고를 했고 네. 또 그것에 따라서 보강의 어떤 네. 그 후순위를 밟은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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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철근 누락된 것에 보고가 핵심 보고서에 좀 정확하게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대응에서 그 뭐라 그럴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서소문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서소문 같은 경우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거 D등급이다 해서 이거 철거합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었고 철거의 과정에서 여기 위험하다. 네. 그래갖고 그 위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상황에서 네. 올라갔다가 이게 네, 생긴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지금 근데 이제 우리는 정치 네. 고관여층이니까 그 디테일하게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네. 이 이미지를 보고 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니까는 그 또 서서문 고가가 무너지기 직전에 열차가 2개나 지나갔더구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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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네. 있고 또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철도 기차가 지나가면서 진동이 커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2.9cm 내려앉은 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네. 전문가들이 조사하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안전이라는 거는 진짜 요 손톱만큼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너무 뼈아픈 교훈을 지금 선거 와중에 우리가 그러니까요. 되새기게 참 생긴 거죠. 안타깝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남은 변수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한 방일 것 같긴 한데
그럼 오세훈 후보 쪽에서 아무래도 먼저 공세 이슈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사고 소송 사고 이후로 지금 유세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음악도 안 틀고 율동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어떤 선거 유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토론이 오늘 밤 11시인데 네.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좀 변수가 그러니까 제한적이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모든 신문의 일면 탑이 될 수 있는 것을 오세훈 후보 쪽에서 꺼내든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한 방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머리를 쥐어짜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없다면 네. 적어도 사선의 내공으로 네. 그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적어도 절박하다면 네. 그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네. 절박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좀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난번 GTX도 그렇고 요번에 이 고가 지금 붕괴 사건에서도 그렇고 물론 관계자들이 하는 말인데 네. 제가 아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름대로 보강하려고 네, 했고 네. 이거는 제3자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네.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 또 책임에서 회피하는 거야.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는 네. 물론 안 그러겠지만 네. 기우이겠지만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절박함과 함께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올 코트 프레싱이라 해야 되죠. 이제 일주일 그렇죠. 동안. 이제 거의 네. 막바지 4쿼터 네. 마지막이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하철 스크린도 설치한 것도 오세훈 시장 시절에 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를 한 모든 공사장에는 CCTV를 전부 다 달고 있다라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렇잖아요. 10개 잘해도 한두 개 잘못하면 그게 결정타가 되는 게 안전관리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역 철근 누락 다행히 사고가 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발견하고 네. 이제 또 이렇게 논란이 커졌으니까 더 정밀한 안전진단과 그렇죠. 구조 보강을 하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오세훈 시장 재임 중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장이 거기에 얼마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게 다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는 어쨌든 안전 문제로 그에 관한 어쨌든 부실함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사안이고 네. 저는 이번에 삼성역 그 관련해서도 그게 이슈로 불거졌을 때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제일 문제예요. 그 실제 그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보다 오세훈 시장의 그 몇 마디 얘기가 훨씬 더 본인 스스로 네. 이 논란을 키우고 악재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사고 안 났는데 왜 호들갑이냐. 그 네. 한마디가 네. 제가 보기엔 결정적이었다고. 근데 사고가 났네. 물론 삼성역에서 난 게 아니고 이 서소문 고가에서 네. 났으니까. 이거 만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한번 일단은 오늘 딱 한 번 있는 그 토론회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관심 속에서 오늘 저녁 아마 토론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참고로 어제 보니까 워낙 많은 어저께 그 토론회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 토론회도 있었어요. 아, 근데 몰라, 아무도. 근데 보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좀 늦은 시간이었고. 영인 씨였나요? 영인 씨 있었죠. 뭐 저희들도 잘 아는 현근택 변호사가 집 지금 주소를 민주당 몰랐대요? 주소를 집 주소를 상대방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집 주소를 물어봤더니 솔직히 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인 집 주소인데 본인 사는 집? 자기 네. 집 주소. 영인 아니, 씨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현근택 변호사 용인 간지 꽤 오래됐어요. 아, 근데 왜 집 아니 주소를 몰라요? 중간에 성남으로 옮겼거든요. 아, 그랬다가 다시 네, 다시 수원시 정무부 시장 하다가 이번 선거 때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니 근데 사실은 어떻게 집 주소를 모를 수가 있어요? 선거운동하면서 집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무실이라든지. 뭐 근데 집 주소를 모르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국민의힘 후보가 만나라는 거는 그쪽에서도 뭔가 정보가 예.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솔직히 자기는 집 주소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그 참 그렇더라 이렇게. 토론이 참 중요하네. 예,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은 토론 기회인데 뭐 상대방이 잘 찝을 수도 있는 거죠. 지난 총선에 네. 그 민주당의 안규령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낙선하게 된 네. 결정적인 구설이 뭐냐면 네. 어느 시장 가서 선거운동 하는데 여기 주소가 어딘지 알아요? 무슨 동인지 아냐. 무슨 동인지 알아요? 예. 답을 못했어요. 예.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됐는데 지역구 선거니까. 저런 거는 저거는 오세훈 말이 후보 안 측에서 되죠.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떻게? 아니 본인 상대는 성동구청장만 했잖아요. 근데 네. 서울시에 현안이 좀 많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는 깨끗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시민들한테 그 고개 숙여서 네.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네. 스크린도어도 하고 그랬는데 부족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점에서 자기가 다선 경력의 서울시장으로서 왜 해야 되는지를 네. 또 호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야지. 아직 끝날 때까지 정의님, 끝난 게 아닙니다. 천호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감사의 정원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눈빛이 왜 이래요? 아, 네. 살찐 오세훈이라고 조금 달라졌어요. 네.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서울에 살고 싶은데 맞아. 아파트가 살기 어려워. 못 들어오고 있어. 성동으로 오시죠. 성동 성동.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졌어요. 마용성 중에 하나가 성동이에요. 그래요. 성동은 진짜 비싸져가지고 못 가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